자, 글보기 부트스트랩은 별로 적용할 게 없습니다. 적을 게 없으시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먼저 바디 부분에 DIV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드세요. DIV 만들어 다음에, 자,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라고 만들어 주세요. 예, 슬래시 DIV를 지우시고 맨 아래 슬래시 보드 바로 위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슬래시 DIV라고 만들어 주세요. 되시겠죠? 만들어 주시고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것을 테이블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뭐 TDTH 이거 지워 주시고요. 지금 이건 이제 필요 없어졌죠? 이제 부트스트랩을 할 거라서. 자, 테이블에다가 클래스 이꼬로 테이블이라고 써주세요. 테이블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실 만한 건 버튼이에요.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 태그를 이렇게 쓰지 않고 전부 다 앵커 태그로 전부 다 썼죠. 그러니까 버튼 태그를 다 지워주시고, 버튼 태그를 싹 다 지웁니다. 지우시고 앵커 태그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버튼 클래스를 매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지워주세요. 지워주셔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앵커 태그에다가 클래스 이꼬르 btn 쓰시고 한 칸 띄고 btn 한 칸 띄었다는 얘기는 btn이랑 클래스도 적용을 하고 btn 대신 디폴트라는 클래스도 있어요. 클래스가 두 개를 지정할 때 한 칸 띄는 거예요. 클래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btn 클래스도 있고 btn 대신 디폴트 클래스도 있고, 그래서 클래스를 두 개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클래스 두 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글복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됐습니까? 보이시게 되고요. 저희가 엔터 쳐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엔터 친 것도 여기 내용이 적용이 되는데, 그때는 뭘 하라고요? 엔터 친 것의 텍스트를 바꿔치기를 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글보기를 할 때 그게 됐나 볼게요. view.jsp 맨 위에 보시면 이쪽에 br 태그를 썼던 거를 이렇게 서비스에서 부여 객체를 가져오면서 엔터 태그 친 거, br 태그를 br 태그로 한 것을 역슬래시n을 br 태그로 바꿔라, 이런 소스를 한 개 더 짜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됐나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을 눌러요. 수정. 이쪽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인풋 태그에 들어오게 되죠. 되셨나요? 이거는 뭐하고 거의 똑같다고요? 네, 라이트하고 라이트 폼과 동일하세요. 라이트 폼을 참고하셔서 부트스트랩을 적용시켜 보세요. 여기 업데이트 폼.jsp죠. 그래서 업데이트 폼.jsp를 연다. 이제 업데이트 폼.jsp를 여세요. 여시고요. div 컨테이너를 한 개 만든다. 바디 바로 밑으로 div 작성하시고,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슬래시 div 지우고요. 맨 뒤에 슬래시 바디 바로 위로 이제 박스페이스 슬래시면 div가 완성이 되죠. 만든다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인풋 태그를 그냥 한 줄 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한 줄 안에 라벨과 인풋을 같이 쓸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한 줄 안에 이걸 쓰는 걸로 했으니까 라이트 폼.jsp에 가보시면 이걸 참고해서 하시라 했죠. 여기 보시면 클래스 폼 호리존탈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쓰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한 줄 단위로 쓸 때 이제 여러분 디자인이 이게 됩니다. 이거렇게 안 쓰고 그냥 쓰시려면 이걸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한 줄에 텍스트, 그 다음에 인풋, 텍스트, 인풋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 단위로 쓰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한 줄 안에 라벨과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버튼이 들어왔네. 클래스의 폼 호리존탈, 폼 다시 호리존탈을 이렇게 써더라. 아시겠죠? 써놓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테이블로 보이기는 좀 그러니까 테이블을 지운다. 테이블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tr 대신에 div 써주세요. div 써주시고, div 안에다가 클래스 이꼬르 한 개의 인풋 단위를 폼 컨트롤이라고, 폼 다시 그룹이라고 쓰는 거죠. 폼 그룹이라고 써줘라. 아시겠죠? 얘를 이제 div 슬래시 div로 고쳐주시고요.
맨 끝에 슬래시 테이블은 지우면 되겠죠. 날려주세요. 날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걸 라벨로 쓰세요. 라벨로 쓰셔라. 그런데 라벨을 쓸 때 크기를 너비에 해당되는 걸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writeform.jsp를 다시 한번 보시면 form-group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업데이트해서 form-group이라고 썼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writeform.jsp 보시면 여기다 라벨 안에다가 for 쓴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 너비 컨트롤 라벨인데 얘가 컬럼 지정 이 크기만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 th 대신에 저희가 라벨이라고 사용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라벨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슬래시 l 컨트롤 스페이스바 라벨 보이시고요. 그 라벨 안에 속성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라. for 타이틀이 아니라 지금 라벨이 번호니까 넘버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넘버이고요. 넘버입니다. 넘버이시고요. 컨트롤 라벨이고 콘솔에 sm-어쩌저쩌고 해서 쓰세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경고가 없어졌습니다. 되었나요? 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ED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div로 만들어라. 얘를 이제 div로 만들어 주세요. div. 그 위에 거는 이 크기만큼이니까 12에서 2 빼면 10만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슬래시 D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 div 그래서 마감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안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입력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클래스가 있다면 더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클래스가 없으니까 클래스 이꼬로 써주시고 클래스는 폼 컨트롤이라고 폼-컨트롤이라고 써라. 되시겠죠? 그래서 div 안에다가 지금 요거는 10이 여기는 2니까 10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2로 되어 있는 거 대신에 클래스 컬럼 그 sm10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세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div 안에다가 클래스라는 거 지정하고 그 위에 거 합쳐서 12. 얘가 10이고 얘는 2고 얘는 10이니까 합쳐서 12. 되셨나요?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 이제 한 개씩 변화되는 거 볼게요. 수정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번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컨테이너 안에였기 때문에 가로 정렬 됐고요. 얘는 이제 리드온이 붙어있기 때문에 힙부엽게 그 CSS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CSS로 저희가 힙부엽게 만들었나?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제가 폼에다가 그 폼 다시 홀리진하고 썼기 때문에 얘가 한 줄로 전부 다 붙게 돼요. 이렇게 한 줄로 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 여기가 12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서 여기 한 개당 이제 폼 그룹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줄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거 보시면 계속 한 줄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여기까지 그냥 이어서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폼 그룹을 지정을 해줘야 이 한 줄 한 줄 단위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이렇게 되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r 대신에 div 작성을 하시고요. 그 위에 있는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복사 하나 둘 셋 붙여넣기 div도 하나 둘 셋 복사 슬래시 dr도 하나 둘 셋 붙여넣기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래시 div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폼그룹별로 한 개 만드시고요. 요건 tr 대신에 라벨로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라벨로 써주세요. 제목이네요. 라벨 그 뒤에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여기 th 대신에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요거죠. 폼 넘버가 아니라 제목이니까 타이틀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슬래시 라벨로 고쳐주시고요. 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따라오기가 힘드시죠? 단축키 같은 거 쓰시지 않으시면 따라오기가 되게 힘드세요. 아시겠죠? 단축키 꼭 써줘서 이제 좀 익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자, 인풋 태그에다가 div 한 개 더 만든다. div 한 개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div에 대한 div의 크기가 여기 10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10. 그 컬럼 -sm-10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div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인풋 태그 썼습니다. 인풋 태그에다 클래스를 뭐라고 지정해야 된다고요? 클래스 이꼬로 폼-컨트롤 라고 지정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id 붙여줘야 되나요? 위에 것도 id를 붙여야 됩니다. 예, 위에 것도 id를 붙여야 돼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위에 거 인풋 태그에 id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id 이꼬로
지금 넘버입니다. 붙여줘야 포문이라 그 이걸 안 집어넣었다고 해서 오류 나지도 않아요. 오류 나지도 않는데 나중에 데이터 수집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데이터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생기지 않고 디자인에도 전혀 그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id 이꼬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if가 아니라 id 이꼬로 사용하시고 이게 for title이라고 썼네요. title title 키보드를 title 키보드를 자판이 손가락 올렸는데 그게 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 붙여주고 폰 컨트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제목 부분이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잘 떨어져 있고 한 줄로 이렇게 완성이 돼 있으면서 여기도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고 이렇게 CSS가 붙게 됩니다. 아시겠죠? 잘 되나 보시고 뭐가 한 개 안 돼 있으면 이거 내가 뭔가 놓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자, 내용 볼까요? 내용도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는데 내용 이제 div 뭐 폰그룹이다 라고 써야 되겠죠. tr 대신에 폰그룹입니다. div도 이제 /div로 이렇게 tr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작성해 쓰시면 되고 이 타이틀이죠. 이 타이틀인데 타이틀이 아니라 라벨이죠. 라벨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하셔서 th 대신에 라벨 써주시고요. 내용이니까 그 타이틀이 아니라 컨텐트라고 써주시고 크기 컨텐트 써주시고 컨텐트 크기는 2 너비가 2만큼 지정을 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슬래시 th 대신에 슬래시 라벨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 대신에 div를 써라. 아시겠죠? div를 써서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약간 집어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div 10에 해당되는 거 합쳐서 12 아시죠? 합쳐서 10에 해당되는 div를 작성해 주세요. div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합쳐서 12 2 여기는 10 아시겠죠? 합쳐서 12라고 해서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텍스트 에리어가 폰 컨트롤이죠. 얘가 입력하는 란입니다. 여기다가 입력하는 란이니까 클래스 이꼬르 여기다 상단에 찍고 여기다 폼 다시 컨트롤 이라고 써주는 거죠. 써줘서 사용하시고요. 아이디도 지정이 되죠. 아이디 엔터 한번 칠게요. 이제 너무 줄이 이렇게 가니까 아이디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상단에 찍으시고 여기가 이제 컨텐트죠. 컨텐트 지정해서 포문에 해당되는 것은 포문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가 이렇게 한 개로 지정이 안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엔터 쳤는데 여기서 엔터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꺽쇠 표시 닫은 다음에 이렇게 엔터 치면 요거는 먹어요. 아시겠죠? 먹으시니까 이런 것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써주시고 됐죠? 폰 컨트롤에 해당되는 거고 아이디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그 컨텐트 부분이 정렬이 됐죠? 약간 떨어져 있고 되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똑같이 그 한 개에 입력하는 단위를 폰 컨트롤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 작성자 입력해야 되는데 폰 컨트롤이라고 그 앞에 써져 있는 걸 라벨이라고 한다. 라벨이라고 해서 복사 th 대신에 붙여넣기 라벨 태그를 좀 써주시고요. 이렇게 슬래시 라벨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컨텐트가 아니라 작성자니까 라이터죠. 라이터 써주시고요. 슬래시 div죠. 끝에 div 슬래시 div로 잡아주시고요. div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td로 되어져 있는 input 태그 얘를 이제 div로 바꿔주시는 거죠. div로 바꿔줘서 이제 10칸 그 칸이 10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좀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저장합니다. 지금 얘가 경고나고 있는데 지금 div 닫혀 있고 이거 경고난 이유는 뭔가 dir로 써 있네요. div 있네. 감사합니다. 이게 태그가 지금 엔드 태그가 없다고. 지금 마우스 가드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경고하는데 마우스 가드 되시면 이거 이제 두 가지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no end 태그. 그 엔드 태그가 없어요. 끝에 닫는 태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찾아 나가시면 돼요. div인데 dir을 썼습니다. dir을 써서 오류 나오는데 div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폼 컨트롤. 아이도 작성해야 되니까 엔터 쳐서
지금 클래스 이꼬로 여기다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씁니다. 컨트롤 입력하는 것은 컨트롤 이라고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라이터다. 아이디는 라이터라고 쓴다. 이거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아도 오류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디자인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예.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웹페이지에서 그 인터넷으로 제공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제공할 때 이 입력란이 이 항목에 해당되는 입력란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작성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작성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뭐 TD 썼는데 div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안 만드셔도 되는데 div 이렇게 만들어서 슬래시 div 쓰시고 컬럼 스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권태가 앞으로 내겠습니다. 내시고요. 그 버튼이지만 얘가 버튼 모양이 이제 좀 그러니까 클래스를 버튼 모양을 이제 내는 거죠. 쓰시고 div 아니라 버튼 btn 한가 띄시고 버튼인데 한가 띄시고 모양 버튼 다시 디폴트 모양입니다. 이게 스페링이 틀리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안 먹는데요. 그럼 이제 스페링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자바스크립트 요거 자바스크립트 되시겠죠? 그리고 div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클래스를 지정하는데 텍스트 다시 센터입니다. 센터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정 다시 입력 취소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내용 길이가 조금 커졌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서 이제 줄바꿈을 해서 줄바꿈을 한 거죠. 줄바꿈을 해서 수정을 완료를 하시면 줄바꿈을 하시고 수정을 완료를 하시면 이제 줄바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줄로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글보기를 할 당시에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글보기 할 당시에 이런 걸 가져올 때에 그 역슬래시(n을) br 태그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view.jsp입니다. 글보기를 할 때 제가 그 어떨 때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곧 어떤 파일을 수정해야 된다.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글보기를 할 때 되니까 view.jsp에서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온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view를 가져왔는데 얘가 줄바꿈을 안 했기 때문에 줄바꿈을 해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가져온 데이터를 웹에다 뿌리면 브라우저죠. 웹에 표시를 하게 되면 표시하면 뭐가 된다고요? 줄바꿈이 안 되는 거죠. 줄바꿈은 무시된다. 이런 것들에서 스페이스바를 막 눌러서 여러 공백을 여러 개 쓰시면 이것도 무시가 됩니다. 딱 한 개만 빼고 나머지 무시가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시면서 좀 이제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이제 부여.set 쓰시고요. 부여.set 사용하시고요. set 내용이 줄바꿈이 된 거죠. 내용이. 그래서 여기다 컨텐트 됩니다. set content라고 써주시고요. 컨텐트가 아니라 부여.get 가져온 것이죠. get content로 가져온 것을 점한 다음에 바꿔주세요. refresh 바꿔주시는데 역슬래시(n이) 줄바꿈했다는 표시입니다. 역슬래시(n) 줄바꿈했다. 이거로 무슨 태그로 바꿔야 된다고요? 상단표 찍고 각서 표시하고 br 태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br 태그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역슬래시(n을) 뭘 태그로? 무슨 태그로 바꿔요? 역슬래시(n을) br 태그로 하는 거죠. br 태그로 바꾸는 코딩을 하는 거죠. 바꾼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줄바꿈이 된 상태로 가져오는 거죠. 표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표시할 때 br 태그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블랭크도 마찬가지인데 블랭크가 여러 개 있으면 한 개만 빼놓고 나머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시하기 전에 저희가 표시하기 전에 역슬래시n을 BR 태그로 바꾸는 리프레시를 이용해서 바꾸는 것을 이용해서 바꾼 다음에 다시 셋 컨텐츠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 사용하시면 얘네들이 이제 처리가 되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글보기나 글 수정까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잘 됐고요. 수정 누르면 수정도 부트스트랩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돼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이제 간단한 부트스트랩, 간단한 부트스트랩을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